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오전 문법 응용반 복습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판다스 패키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판다스라는 건 데이터 전처리의 필수적인 패키지로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지만 다양한 판다스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데이터 분석 전처리 하실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봤던 내용들 다시 복습 과정으로 진행할 텐데요. MPC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쿼리라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 값을 추출한다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변수명과 변수에 대한 값을 적었죠.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이 쿼리를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를 추출을 하는데 이 메서드 체이닝을 이용해서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고도화시켜서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중요한 부분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두 번째로는 컬럼을 추출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컬럼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 안에 하나의 컬럼만 추출할 경우 이렇게 컬럼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추출할 경우는 컬럼명 두 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추가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컬럼을 추가 가능하고 또 삭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드랍을 이용해 가지고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응용을 하다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값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변수의 컬럼을 또 가지고 오고 거기에 평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거는 이제 소트죠. 정렬의 개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은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참 거짓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두 개 이상 변수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거는 여기에서 자유자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파생 변수인데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생 변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꼭 추가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파생 변수를 만드실 때 중요한 점은 기존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기존 변수와 함께 파생 변수를 추가했을 때 기존 변수를 살려야 될지 또는 드랍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데이터에서 뭐 통계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신러닝으로 모델링 학습할 때 무조건 파생 변수가 많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관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번 이 수업 시간에는 기술적인 것들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깊은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는 많이 얘기를 못 나눴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세 가지죠. 사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서 배울 수도 있다는 점과 그다음 이건 왜 이제 럼파이로 해서 새롭게 변수 만든 거였죠. 그다음에 람다 이용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총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결국 말씀드렸던 골은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파생 변수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별 그룹 바이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하다 했죠 제가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뭐 평균, 뭐 썸, 뭐 안카운트 등 다양하게 되죠. 미디안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이걸 통해서 저희가 특정 어떤 그룹에 대한 요약 통계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추가 인사이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뒤에 또 추가로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 배웠던 내용을 또 넣어서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여기서 이 아래 쿼리를 이용했죠. 그 다음에 머지와 컨캣 이건 너무 중요하죠. 데이터 병합하는 건데 머지는 교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붙인다는 개념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지에서도 뭐 이너도 있고 레프트, 뭐 라이트 다 있어요. 아우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 속성은
데이터의 교집합을 찾고 거기에 붙인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분석 기초반에 추가적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아래 있는 컨캣은 덩어리째부터 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엑시스 축을 행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폴트로는 아래로 계속 붙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열 기준으로 바꾸면 오른쪽으로 계속 붙어지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합을 하는 로직과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실 때 병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데이터 분석이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저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제, 필수 과제인 이 타이타닉 과제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